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파워포인트 버전 2021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먼저 파워포인트 2021 버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 프레젠테이션 클릭해 열어주세요. 문제지 첫 장엔 수험자 유의사항 답안 작성 요령 나와있죠. 그리고 위쪽에 수험번호 적혀있을 거예요. 수험자 유의사항을 보고서 파일 저장부터 할게요.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있죠. 클릭하세요. 단축키는 Ctrl S키예요.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있는 것처럼 파일의 위치,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시험장이 아니기 때문에 폴더가 없다면 ITQ 폴더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이 안에 들어가지고요. 픽처 폴더 이것도 나중에 필요한데요. 설명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파일의 이름 규칙은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있죠. 수험번호 8자리 하이픈 자신의 성명으로 저장하는데요. 수험번호는 교재에 있는 거 사용해도 되고요. 실제 시험 접수했다면 자신의 수험번호 사용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저장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수험자 유의사항 내용들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에 나온 내용들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답안 작성 요령에 슬라이드 크기 A4로 지정하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디자인 탭 가주세요. 오른쪽 끝에 가면 슬라이드 크기 있죠.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에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눌러주세요. 다음 대화 상자에서는 슬라이드 크기의 와이드 스크린이 아닌 A4 용지로 변경하고요. 나머지는 특별히 설정할 거 없습니다. 슬라이드 시작 번호 1, 그리고 슬라이드와 슬라이드 노트 이거는 가로, 세로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됩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다음 화면에선 최대화와 맞춤 확인했는데요. 어느 걸 눌러도 상관없는데 저희는 기존 작업하던 것처럼 맞춤 확인 누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의 다른 내용들 보면은 중요한 내용들 있으니까요. 그 내용들 꼭 지켜줘야 합니다. 교재 앞쪽에 있는 것과 설명이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거는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앞쪽에서 배운 작업 순서 또는 그 기능 작성하는 요령이 편하다면 그걸로 연습하면 되고요. 아니면은 이번에 설명하는 게 편하다면 이걸로만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보기 탭 가주세요. 그리고 슬라이드 마스터 있죠.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는 현재는 두 번째 게 선택되어 있고요. 제일 위에 큰 거부터 아래쪽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프로파일로 다운로드 받은 파일, 거기에서 정답 파일 열어보면 슬라이드 마스터가 이 위쪽이 아닌 7번째 거에 선택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ITQ 시험 주관사에서 제공되는 기출문제, 실제 문제 파일에서 보면은 또 다른 슬라이드 마스터에도 작성이 되어 있는 것 볼 수 있을 거예요. 시험에서는 슬라이드 마스터 어느 것을 사용하든지 지시는 따로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을 제대로 해놓고요. 그리고 그 작업으로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제대로만 나타나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문제지 두 번째 장에 보면은 전체 구성이 나와 있죠. 거기에 1번, 2번 지시가 있는데요. 방금 A4 용지로 설정하는 건 디자인 탭에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보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 들어왔는데요.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문제지에서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출력 형태가 나와 있죠. 그래서 슬라이드 2의 출력 형태도 잠깐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해주면 돼요. 저희는 왼쪽에 슬라이드 축소판 여기에서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 이 슬라이드 마스터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파트 1과 파트 2에서는 슬라이드 1, 슬라이드 2 이런 데에서 작업을 했을 텐데요. 저희는 세 번째 것 이것만 작업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작업할 때 이걸로만 하는 게 가장 쉽고 빠를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해 놓고 오른쪽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아래쪽에 보면은 날짜가 보이고 바닥글 보이고 샵 표시로 나타나는 슬라이드 번호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설정하지 않으면 날짜와 바닥글 이거는 시험에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설정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놓아두세요. 삭제해도 되지만 삭제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샵 표시되어 있는 이 상자 선택을 해 놓으세요. 이 상태로 해도 글자가 나타나긴 하지만 슬라이드 번호가 너무 작게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조금만 키워줄게요. 홈 탭으로 가주세요. 그리고 글꼴의 글꼴 크기 조절할 수 있죠. 바로 옆에 가 써있는 이곳에서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4에서 16 정도 이 정도로만 키워 놓을게요. 글자에 대한 색상 따로 지시가 없지만 답안 작성 요령에는 글자에 대한 색상 검정이나 흰색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그냥 동일하게 글자 색깔 검정으로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목을 먼저 작성해도 되고요. 아래쪽에서 하단 로고 그림 삽입해도 되고요. 어느 걸 먼저 해도 상관없는데요. 저희는 왼쪽 아래쪽에 나타나는 로고 그림부터 삽입하도록 할게요. 먼저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리고 그림 있죠? 이걸 클릭하세요. 이 디바이스 써있죠? 이 메뉴 클릭하세요. 그리고 그림의 저장 위치, 내 PC 아래 문서 아래 ITQ 폴더, 이 안에 픽처라는 폴더, 이 안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도 같이 저장되어 있는데요. 이 픽처라는 폴더 여러분은 브록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이기적 수험소 홈페이지에 가면 받을 수 있죠. 자료실에서 그 파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압축 파일을 풀면은 픽처 폴더가 있어요. 그 폴더를 통째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픽처 폴더 들어갈게요. 저는 파일의 확장명 같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파일 종류 여기서 선택해서 볼 수도 있고요. 모든 그림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정되어 있는 그림 이름 확인해야 되죠. logo1.jpg예요. 시험에 모두 공통적으로 이 파일 사용하기 때문에 logo1 써있는 거는 무조건 이 파일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장자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일을 클릭하고 삽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파일 바로 더블 클릭해도 바로 삽입이 돼요. 그러면 그림 서식 나타나는데 왼쪽에 색 눌러주세요. 아래쪽에 투명한 색 설정 있죠?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바뀌었죠? 배경 회색 부분 클릭하세요. 투명하게 바뀌었죠? 그러면 크기 조절할 수 있는데요. 가로 세로 동일하게 조절하면 되니까요. 모서리에 있는 동그란 모양 있죠? 이 핸들을 잡고 조절하세요. 그러면 가로 세로 동일하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로 이렇게 이동시켜서 출력 형태하고 비슷한 크기, 위치 맞춰놓도록 하세요. 그러면 하단 로고에 대한 작업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제목 글꼴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작업할 게 있는데요. 먼저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리고 텍스트 그룹의 머리글 바닥글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탭에 선택할 수 있는 게 총 4가지 나타났는데요. 슬라이드 번호만 나타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만 체크해 주고요. 아래쪽에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이걸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슬라이드 1의 출력 형태 보면은 거기에는 하단 로고 없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슬라이드 번호도 나타나지 않죠. 이것을 선택을 해놔야지 슬라이드 1에는 하단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이제 모두 적용 눌러주세요. 교재 파트 1에서 배웠던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배경 그래픽 숨기기, 이거는 따로 체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는 슬라이드 마스터 3번째 것, 이걸로 선택해서 작업할 때는 따로 체크하지 않아도 돼요. 파트 1처럼 슬라이드 1과 슬라이드 2, 이걸 같이 작업할 때 이때는 배경 그래픽 숨기기 그걸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 동일하게 나타나는 상단의 제목 만들 건데요. 제일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도형 삽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삽입에 그리고 도형을 열어주세요. 도형 목록은 홈 탭에 그리기에서 여기서 삽입해도 동일해요. 도형 목록은 항상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저희는 삽입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그리고 뒤쪽에 나타나는 도형, 사각형에서 제일 첫 번째 것 직사각형 선택하면 되겠죠. 마우스로 우선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도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서식에도 도형 삽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번엔 기본 도형에 있는 평행사변형 이걸 찾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또 적당하게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이제 색상을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전체 구성에선 색상의 지시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도형의 테두리, 도형 선 없음, 이거는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도형을 컨트롤 키 누르고 또는 쉬프트 키 누르고 같이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두 개 같이 선택됐죠. 그러면 도형 서식에 도형 윤곽선, 여기에서 윤곽선 없음을 같이 지정하세요. 이제 앞쪽의 도형부터 다시 선택하도록 할게요. ITQ 시험은 모든 과목에서 시험지가 항상 흑백으로 출제돼요. 그래서 교재에서도 시험지가 흑백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출력 형태에 보이는 색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색인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색상은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면 되는데요.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은 글꼴에 대한 색상 지정이 있고요. 기타 사항은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색상에 대한 지시가 없는 도형은 모두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하기 위해서는 도형의 색상과 글자색 조화롭게 맞춰주면 되는데요.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고요. 슬라이드 2에서 슬라이드 6까지의 제목을 보면은 글자색은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도형은 짙은 회색,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도형은 옅은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색깔 바꿀 때요.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들 보면은 옅은 색이 있고 짙은 색이 있습니다. 각각 모두 그런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옅은 색깔이 필요하다면 옅은 색을 지정해주면 돼요. 정답 파일 같이 보고 있더라도 동일한 색상 꼭 맞출 필요 없어요.
옅은 색이라고 생각된다면 그 색상 아무거나 지정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선택해 놓고요. 그리고 앞쪽에 나타나는 색상은 짙은 회색으로 보이고 있죠. 글자가 흰색이기 때문에 색상이 짙은 색 계열로 지정해줘야지 글자 흰색이 잘 보이겠죠.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여기는 짙은 색 하면 되는데요. 이 상태로 색깔 충분히 진하지만 저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선택하도록 할게요. 역시 여기에도 정답 파일하고 동일한 짙은 색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정답 파일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짙은 색으로 되어 있다면 회색으로 변경해서 봤을 때 짙은 회색으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옅은 색으로 되어 있는 도형은 회색으로 변경해서 봤을 때 옅은 회색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색상이라는 것 여러분이 너무 신경 쓰지 말고요. 마우스 갔을 때 바로 옅은 색, 짙은 색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고 싶은 것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도형 안에 직접 글자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처음 만들기 전에 뒤쪽에 점선으로 되어 있는 글자 써 있는 상자 있었죠. 이 상자 테두리 선택하세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맨 앞으로 가져오기 메뉴 있죠? 클릭하세요. 그 다음에 위에 도형에 맞춰서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너비는 앞쪽에 도형에 맞춰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슬라이드 전체 너비에 맞춰서 이렇게 해도 돼요. 글자는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렬만 이 안에서 가운데 맞춤 지정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정렬에 대해서는 단락에서 할 수 있죠. 여기에서 가운데 맞춤, 이거는 이 가로에 대한 정렬이고요. 수직 정렬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필요한 경우 있는데요. 그거는 단락의 텍스트 맞춤, 여기에서 중간, 이걸로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글꼴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목록을 열어서 봤을 때 최근에 사용한 글꼴로 굴림이 없다면 글꼴 찾는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직접 여기에 굴림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서 이렇게 글꼴 지정하는 게 빠르게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 목록 열어서 해도 되고요. 글자 직접 40 입력하고 엔터키 해도 되고요. 아니면 옆에서 글자 크기 작게 한 번만 눌러서 이렇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색깔, 여기에는 테마색의 흰색 배경일이라는 이 흰색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전체 구성에 지정되어 있는 1번, 2번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럼 이걸로 슬라이드 6까지 모두 만들어야 되죠. 이제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마스터 보기 닫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왼쪽에 축소판에는 슬라이드 첫 번째 것, 슬라이드 1에 해당하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슬라이드 왼쪽에서 이 축소판 클릭한 상태로 선택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엔터키 한번 누르면 자동으로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 세 번째 거에서 작업한 거 있죠. 제목 및 내용, 이 레이아웃인데요. 이게 기본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마스터에서도 세 번째 슬라이드 마스터, 그걸로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슬라이드 번호 나타나는데요. 슬라이드 2에서 6까지 엔터키 눌러서 추가로 만들어주면 되죠. 그러면 슬라이드 1에서 6까지 만들어졌죠. 이제 슬라이드 1번 다시 가주세요. 그리고 파일 저장은 제가 따로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틈틈이 저장을 해줘야 합니다. 마우스로 눌러도 되지만 왼손으로 컨트롤 S키 눌러서 저장하는 게 조금이라도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에 대해서 조건 지시된 것 보고 작업하도록 할 거예요. 슬라이드의 작업 순서는 어느 걸 먼저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작성하는데 시간 제일 오래 걸리는 슬라이드 6부터 먼저 작업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전체적인 내용들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정할 거 수정해도 돼요. 최대한 슬라이드는 모두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그냥 순서대로 작성하는 것으로 설명하도록 할게요. 슬라이드 1에서는 제목에 해당하는 이 두 개 상자 필요 없어요. 드래그에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딜리트 키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에서는 슬라이드 1에 지정되어 있는 1번에서 3번 도형에서 그림까지 이걸 작성할 건데요. 먼저 1번 도형 편집하도록 할게요. 왼쪽에 이렇게 그림이 나타나 있는데 사각형 모양으로 나타나 있죠. 그 도형을 삽입하면 되는데요. 홈탭에 도형 바로 삽입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기본 도형의 사각형 선택, 그리고 마우스로 출력 형태의 비율 보고서 비슷한 크기로 맞춰 놓으세요. 크기는 완벽하게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맞출 수는 없을 거예요. 최대한 비슷하다 생각하는 그 정도로만 맞춰주면 되는데요. 먼저 여기에서 적당하게만 맞춰 놓고요. 그러면 이 도형 안에 그림을 삽입해야 되는데요. 도형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제일 아래 도형 서식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오른쪽에 도형 서식의 도형 옵션 채우기 있습니다. 이걸 열어주세요. 여기에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있죠? 클릭하세요. 그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림 원본의 삽입 버튼 있죠? 클릭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파일에서라는 것 클릭하세요. ITQ의 픽처 폴더 이 안에 있죠? 그림 파일 이름, 그림 1.jpg 파일, 이걸 더블 클릭해 삽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그림의 다시 오른쪽에 그림 서식에서 투명도 0% 써 있는데요. 50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투명도 50% 되어서 그림이 조금 흐리게 나타나죠. 이제 도형 효과가 있는데요. 위에 도형 서식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선 도형 스타일의 도형 효과, 그 다음에 그림자 가주세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가장자리 있죠.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요. 그래서 부드러운 가장자리에 5포인트 써 있는 것 찾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워드아트 삽입할 거예요.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 다음에 영어로 써 있습니다. 텍스트에 워드아트 써 있죠. 위에 가라고 써 있고요. 이걸 클릭하세요. 시험에서는 아래쪽에 반영되어 있는 글자,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다 타이핑해서 영문으로 써 있는 내용 있죠. 2번 써 있죠. 그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는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선택하면 글자 블록 설정한 것과 동일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 커서는 없어졌어요. 여기에서 먼저 모양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도형 서식 선택되어 있죠. 이번엔 도형 스타일이 아니고요. 워드아트 스타일, 여기에서 텍스트 효과 열어주세요. 그리고 제일 아래 변환이 있죠. 여기에서 마우스 가져가면 이름 나타나는데요. 모양으로도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름 갈매기형 수장 아래로 되어 있죠. 그리고 괄호 안에 역 갈매기형 수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버전에 따라 이름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동일한 거 찾아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글꼴 지정하기 위해서 홈 탭 가주세요. 글꼴 이번에 도둠 처음 사용하죠. 직접 도둠 입력하고 엔터키 누를게요. 글자의 색은 검정 또는 흰색이었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글자의 색깔 검정으로 보이니까 검정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도형 서식 다시 한번 가주세요. 이번엔 근접 반사 8포인트 오프셋이라고 텍스트 반사를 지정해야 돼요. 텍스트 효과 열어주세요. 여기에선 반사라는 게 있는데요. 마우스 올렸을 때 역시 이름이 나타나죠. 그래서 근접 반사 8포인트 오프셋 이게 나타나면 이걸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크기 조절해서 맞춰 놓을 수도 있겠죠. 뒤에 그림 보고서 비슷한 위치, 비슷한 크기로 맞춰 놓도록 하세요. 동그라미 모양의 핸들이 있는데요. 노란색 핸들 이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조절해서 맞출 수 있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만 조절해서 맞추면 돼요. 이제 그림 삽입을 할게요.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리고 그림 눌러주세요. 이 디바이스 메뉴 눌러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 이름 로고 1.jpg 더블 클릭을 해주세요.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한 것과 동일하게 하면 돼요. 그림 서식에 색을 눌러주고요.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세요. 그리고 배경 회색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마우스로 크기 위치 조절에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1에 대한 세부 조건 모두 완료했는데요. 출력 형태 보고 위치 조절 필요하거나 크기 조절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맞춰 놓으세요. 아니면은 슬라이드 6번까지 모두 완료한 후에 검토할 때 그때 다시 출력 형태 보고서 크기 위치 조절에 맞춰 놔도 돼요. 그러면 파일 저장하고 슬라이드 2번 가주세요. 그리고 제목을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내용을 입력했다면 이제 아래쪽에 도형 만들고 텍스트 상자 만들어야 되는데요. 같은 도형이 총 4개 단위로 세로로 만들어져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조건 1번, 2번 나뉘어 있는데요. 1번부터 하도록 할게요. 먼저 2번 슬라이드에서는 이 입력 상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두리 선택,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도형, 기다란 도형부터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오른쪽이 꺽쇠처럼 튀어나와 있는 도형이죠. 그래서 이 도형에도 되고요. 옆에 있는 도형에도 상관없어요. 어느 도형을 하든 왼쪽에 있는 도형은 하트 모양으로 가려지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그냥 이 도형으로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화살표 오각형 클릭하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정답 파일을 보고 있다면 제가 사용한 이 도형이 아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블록 화살표에서 이 도형, 갈매기형 수장 이걸 사용했을 거예요. 하트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하트는 기본 도형에 보이죠? 이걸 선택하고 마우스 드래그해 만들어 놓으세요. 이렇게 하트까지 만들어 놓고 보면은 결과에선 이 도형의 왼쪽 이 모양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도형을 하든 결과는 동일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도형이 조금 다르더라도 감점은 아니에요. 실제 시험에서도 감점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위쪽에 아토피의 개념 써 있는 도형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건 텍스트 상자인데요.
도형 목록 열어보면 기본 도형의 맨 앞에 있는 게 가로로 쓰는 텍스트 상자예요. 이렇게 해도 되고요. 도형 서식에 가면 텍스트 상자 써 있어요. 이걸 클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넓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글자는 먼저 입력을 해 놓도록 할게요. 텍스트 상자는 기본 배경 색상이 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글자를 입력해 놔야지 나중에 선택하기가 편합니다. 그리고 위치도 출력 형태처럼 맞추기 위해서는 글씨를 이렇게 안에 먼저 써놔야 되겠죠. 그리고 화살표 키로 이렇게 움직이면 1픽셀 단위로 이렇게 위치 조절에 맞춰 놓을 수 있어요. 먼저 글꼴 설정할 건데요. 슬라이드 2에는 동일하게 도둠 24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모두 다 한꺼번에 그냥 선택할게요. 그 다음 홈 탭 가주세요. 그리고 글꼴을 도둠으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변경하세요. 글자 색은 검정이니까 바꾸지 않고요. 이 하트의 도형은 글자의 색이 하향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그냥 숫자 1 입력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색상 바꿔야 되는데요. 여기는 짙은 색 중에 이 도형보단 조금 옅은 색 아무거나 선택하면 되겠죠. 도형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의 도형 채우기, 글자가 흰색이니까 진한 색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뒤에 있는 도형, 이 도형도 색상 그대로 놔도 되고요. 색상 다시 도형 채우기에서 다른 진한 색 아무거나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 도형도 색상 이대로 놓아도 되고요. 임의의 색상이죠. 그러니까 바꾸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시 다른 색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위에 텍스트 상자는 글꼴과 글자 크기 바꿨더니 조금 아래로 더 내려와 보이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렇게 조금 위치를 맞춰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슬라이드 2에는 슬라이드 1처럼 도형의 선 없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형 서식에 도형 윤곽선 그리고 윤곽선 없음, 이것을 꼭 선택을 해 놔야 합니다. 그러면 3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래로 이제 복제하면 되는데요.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 누른 상태로 마우스로 이렇게 가져가면 마우스 포인터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 나타났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래로 복제, 다시 한번 컨트롤과 시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하면 같은 간격일 때 위아래로 이렇게 화살표 나타납니다. 마우스 놓아주고요. 다시 한번 컨트롤 시프트 키로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 그래서 동일한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제 글자 1, 2, 3, 4 그리고 오른쪽에 나타나는 텍스트 상자 내용들 모두 수정하세요. 이제 내용 수정했다면 세부 조건의 1번에 보면은 텍스트의 링크 적용 있죠. 텍스트 상자의 링크 적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텍스트만 이렇게 마우스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고요.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이퍼 링크 있죠.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4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그림 삽입해야 되죠.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리고 그림 눌러주세요. 이 디바이스 클릭을 해주세요. 지정되어 있는 그림은 그림 5.jpg죠. 이걸 더블 클릭해주세요. 그림이 삽입되면 그림 서식의 오른쪽에 자르기 써있죠. 그 위에 아이콘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두리가 이렇게 변경되었는데요. 자르기를 해서 필요한 그림만 보이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키보드에서 ESC 또는 마우스로 바깥쪽 클릭, 이렇게 하면 자르기 끝이 나고요. 이제 이 그림을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맞춰 놓으세요. 필요에 따라선 크기 조절해도 되는데요. 이번에는 크기까지는 조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슬라이드 2는 완료됐어요. 파일을 저장해 주고요. 이제 슬라이드 3번 가서 제목을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3번, 4번, 5번은 아래 상자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아래 먼저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줄 내용을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바로 탭키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커서의 왼쪽에 보이는 글머리 기호가 처음보다 오른쪽으로 들어와 있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음 줄 내용 입력하는데요. 출력 형태에선 영어 문장 3줄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줄 끝에 마지막 단어가 어떤 거인지 그건 무시하고요. 그냥 그대로 엔터키 누르지 않고 모두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입력이 될 거예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줄의 내용 먼저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그러면 위에 이렇게 나타나죠. 글머리 기호 나타나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만약에 이게 사라진다면 그냥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다시 글머리 기호 여기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슬라이드 3번의 세부 조건 위에 나와 있는 텍스트 작성 글머리 기호 사용, 첫 번째 기호 있죠? 이거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문단에 대한 지정이 있는데요. 먼저 홈 탭, 그리고 글꼴의 종류를 먼저 굴림으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로 변경해 주고요.
굵게 속성 지정, 그리고 단락에선 줄간격 여기에요. 여기에서 1.5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여기 글머리 기호와 A라는 글자 이 사이가 너무 붙어 있죠. 이걸 띄우는 거는 위에 눈금자에서 할 수가 있는데요. 눈금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보기 메뉴에서 눈금자 이걸 체크해 놓으면 왼쪽과 상단에 눈금자가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눈금자 조절하면 되는데요. 눈금자의 위에 오각형 말고요. 아래쪽에 있는 오각형 있죠? 이걸 마우스로 클릭, 그리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동시켜 놓으면 글머리 기호 사이 간격 넓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에 세 줄로 입력해 놨던 이 내용 블록 설정해 주고요. 여기에도 먼저 글머리 기호를 두 번째 지정되어 있는 네모 모양 있죠? 여기서 해야 되는데 네모 모양이 보이지 않네요. 그런 경우에는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 이걸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 있죠?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은 현재 글꼴인데요. 옆에 하이 집합 있죠? 여기를 목록 열어주고요. 위아래로 움직여서 보면은 도형 기호 또는 딩백 기호 이게 있을 거예요.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그러면 해당 모양, 이 네모 모양 있죠? 이거 선택,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원하는 글머리 기호로 바뀐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글꼴 설정해야 되죠? 홈 탭 가주세요. 글꼴은 동일하게 굴림, 그리고 글자 크기도 한 단계 낮춰서 20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여기에는 굵게 속성 지정하지 않고요. 줄간격은 동일하게 1.5줄로 변경하세요. 여기도 글머리 기호가 출력 형태하고 비교했을 때 조금 차이 나니까 이것도 동일하게 맞춰 놓을게요. 이런 세부적인 설정들은 시험장에서는 슬라이드 1에서 6까지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각 슬라이드별로 검토할 때 그럴 때 수정하도록 하세요. 저희는 한 번에 모두 설명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수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조절하기 위해서 위쪽 눈금자에서 아래쪽 오각형 이거의 아래쪽에 사각형 이거 있죠. 이 사각형을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해 놓으면 글머리 기호 포함한 모든 내용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설정할 게 있는데요. 이 상자의 테두리 선택,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도형 서식 있죠? 눌러주세요. 오른쪽에 보면은 텍스트 옵션이 있어요. 이걸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에 텍스트 상자 있죠? 눌러주세요. 그러면 텍스트 상자에 자동 맞춤 안함이 있고요.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문단 두 개를 각각 글꼴 다르게 설정했죠. 이 상자를 크기 조절할 때 글자 크기가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자동 맞춤 안함 이걸로 선택을 미리 해놔야 합니다. 영문에서는 바뀌지 않을 수 있지만 한글에서는 이 설정을 하지 않으면 이 상자를 크기 조절했을 때 글꼴이 자동으로 바뀌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먼저 그걸 해놓고요. 이제 이 너비를 조절해서 각 줄의 단어가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도록 그렇게 설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테두리 잡고 조금 위치 조절해서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 상자의 높이는 이렇게 클 필요 없으니까 글자만 잘려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제 컨트롤과 시프트 키 같이 눌러주고요. 마우스로 이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아래쪽에 한글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기 내용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한글을 입력하면 이렇게 두 개 문단이 하나로 합쳐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먼저 적당하게만 선택해 놓고요. 한글 내용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필요 없는 내용들 선택한 다음에 지워버리세요. 그러면 문단 합쳐지지 않았죠. 그러면 아래쪽에 내용 하나의 문단으로 그대로 엔터키 누르지 말고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엔터키 한번 눌러주세요. 같은 글머리 기호 상태에서 다음 내용도 엔터키 누르지 말고 입력하세요. 높이는 더 이상 키우지 않아도 상관없는데요. 상자 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맞춰 놓을게요. 너비를 조절해야 되겠죠.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조절할 때 지금은 글자 단위로 한 글자씩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요. 만약에 단어 단위로 변경되고 있어서 조절이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홈탭의 단락 오른쪽에 이 화살표 모양 있죠?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한글 입력책에 이 탭에서 한글 잘림어용 이 체크가 해제 안 되어 있다면 단어 단위로 변경되고요. 체크되어 있다면 글자 단위로 변경이 돼요. 필요할 때 이거 설정하는 방법 기억을 해주세요. 높이는 저는 조금만 더 위쪽으로 맞춰 놓을게요. 이제 오른쪽에 동영상 삽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삽입에 오른쪽으로 가면 비디오 있어요. 여기에서 이 디바이스 눌러주세요. 픽처 폴더에 동영상 있어요. 동영상.wmv 파일 더블 클릭해 주세요. 삽입이 되면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 놓고요. 크기 조절 필요해 보이죠? 조절해서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세부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위에 비디오 형식이 있는데요. 옆에 재생 눌러주세요.
그리고 시작 마우스 클릭 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열어서 자동 실행으로 변경하고요. 옆에 반복 재생 이걸 체크하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3도 끝이 났습니다. 파일을 저장해 놓고요. 슬라이드 4번 가서 제목을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4에서도 아래 상자를 사용합니다. 이번엔 표를 만들기 위해서 표 삽입 이걸 눌러주세요. 열 개수와 행 개수를 지정해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 보면은 가장 크게 표가 나와 있고 1번 표시되어 있는 상단 도형 그리고 2번 표시되어 있는 좌측 도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형은 빼고 표의 열과 너비 숫자를 세어보면 셀 병합된 곳도 전혀 없죠. 그러면 열 개수는 3으로 지정, 행 개수도 3으로 지정,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3번의 표 스타일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디자인에 표 스타일이 있는데요. 그 위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열면 더 나타나죠. 마우스 올렸을 때 이름 테마 스타일 1 강조 5 이게 나타나면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테이블 디자인의 왼쪽에 가면 옵션에 머리끄랭과 줄무늬 체크되어 있죠. 이게 체크되어 있다면 색상이 그라데이션 지정되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두 개 모두 체크 해제하세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슬라이드 4에는 동일한 글꼴 도둠에 18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 도둠 지정하고요.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이 안에 글자색 검정이죠. 표 안에 글꼴색은 기본 검정색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색상까지는 바꿀 필요 없습니다. 정렬을 봐야 되는데요. 출력 형태에서 표 안의 내용 보면은 모두 가운데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가운데 맞춤 이렇게 지정하고요. 위아래 세로 정렬도 확인해 봐야 돼요. 단락의 텍스트 맞춤 여기에서 위로 되어 있죠. 그걸 중간으로 변경하세요. 이제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하면 되는데요. 대충 너비 높이를 조절해서 맞춰 놓은 다음에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입력하고 맞춰 놔도 상관없어요. 입력할 때는 각 줄의 내용들 줄 끝에 마지막 글자 어떤 건지 확인해서 엔터키 눌러서 줄 바꿈해서 작성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셀럽이 조절해서 아니면은 엔터키 누르지 않고 셀럽이 조절만으로도 줄 끝에 글자를 맞출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각 셀의 내용들을 입력할 때 두 줄, 세 줄 내용 입력하면 줄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표에서만 따로 지시가 없지만 단락에서 줄 간격 조절하던 거 있었죠? 그것을 1.5줄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셀들 클릭해서 내용들 입력을 해주세요. 표에서 엔터키 눌러도 된다고 했으니까 줄 바꿈하는 것 어디에서 엔터키 누르고 누르지 않고 그거는 따로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이제 전체 오른쪽 그리고 상단에 도형 나타날 공간 놔두고 표 크기를 출력과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이번 표에서는 셀 너비 그리고 높이 각각 조절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입력하고 셀 높이가 각각 다르다 그러면은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출력 형태에서는 모두 동일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맞추고 싶다면은 각각 높이 이렇게 조절하지 말고요.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행 높이를 같게 있죠. 이걸 눌러주면 각 줄의 높이가 같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상단과 좌측 있는데요. 상단 도형을 먼저 작성하는 게 편해요. 좌측 도형부터 작성하고 하면 나중에 불편할 수 있는데 제가 작성하는 방법대로 여러분이 따라한다면 상단 도형부터 하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단에 이쪽 도형부터 만들게요. 혈액검사 뒤에 써있는 도형부터 만들어야 되죠. 도형 목록을 열 수 있는 메뉴로 가주세요. 그리고 도형을 열어준 다음에 사각형에서 두 번째 거 찾아주면 되겠죠. 둥근 모서리 이걸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크기와 위치 맞춰 놓도록 하세요. 슬라이드 1번과 2번 빼고는 모두 도형의 테두리 지정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도형 윤곽선 변경하지 않고요. 도형 채우기만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하면 되는데요. 색상 진하게 되어 있으니까 따로 변경하지 않고요. 색상을 다른 거로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도형 채우기에서 진한 색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제 앞쪽에 나타나는 도형 만들게요. 다시 도형 목록 열어주세요. 그리고 이번엔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사다리꼴 선택해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크기 조절하세요. 이 도형도 색상만 지정하면 되죠. 도형 채우기에서 옅은 색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이제 이 도형에 글꼴 설정해야 되죠. 두 도형 같이 선택해서 글꼴 지정해도 되고요. 그냥 하나만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앞에 것만 선택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지정할게요. 글꼴 이번에도 동일하게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도형은 항상 기본 색상이 글꼴이 흰색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검정색으로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 먼저 입력해도 되고요. 나중에 입력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먼저 복제부터 할게요.
두 개 도형 이렇게 같이 선택하고요.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왼쪽 맞춰 놓고요. 그 다음에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해주면 되고요. 아니라면 다시 한번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바로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이동시켜 놓고 그 다음에 표의 전체 너비하고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이제 각각 도형들 클릭해서 내용 입력하세요. 이제 왼쪽에 3개 도형 만들면 되는데요. 제가 처음 이거 만들기 전에 제 설명하는 방법대로 한다면 상단 도형을 먼저 만드는 게 편하다고 했죠. 그 이유는 다시 여기서 새로 도형을 만들고 글꼴 설정하고 하면 시간이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면 컨트롤 키 누르고 이 도형 하나만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제를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도형 서식에 왼쪽에 가면 도형 편집 있어요. 여기에서 도형 모양 변경, 그 다음에 사각형에서 변경할 모양 있죠. 잘린 위쪽 모서리, 이걸 선택하면 바로 변경되죠. 그러면 나머지 설정할 필요 없고요. 크기를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그리고 이 도형에 대해선 따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라데이션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새로 만들든 저처럼 이렇게 복제해서 하든 그라데이션 효과는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하고 도형 서식할게요. 옆에 나타나면 채우기 있죠. 여기에서 그라데이션 채우기 선택,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그라데이션 중지점이 제일 왼쪽과 제일 오른쪽 이렇게만 있으면 제일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만 되어 있다면 가장 작성 편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안쪽에 이렇게 옆으로 치우쳐져서 중지점이 또 있다면 이거는 없애버리면 돼요. 그래서 각각 중지점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우거나 아니면은 오른쪽에 그라데이션 중지점 제거 있죠. 이걸 클릭해서 삭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 제일 끝에만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라데이션 효과의 이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선형 아래쪽 이렇게 되어 있죠. 종류는 선형, 그리고 방향을 눌러서 보면은 선형 아래쪽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했을 때 출력 형태에서 색상 봐주세요. 제일 위쪽 여기는 진한색, 그리고 점점 옅은 색으로 제일 아래쪽은 하얀색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라데이션 중지점 여기 제일 왼쪽이 진한색으로 되어 있다면 상관없는데 색상이 밝은 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클릭하고 색 열어준 다음에 진한색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여기는 아래쪽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이걸 선택하고 색 열어서 여기는 흰색을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출력과 동일하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걸 컨트롤과 쉬프트 키 또 눌러주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아래로 복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컨트롤과 쉬프트 키 누르고 아래로 드래그해서 복제, 그 다음에 이 내용들만 글자 수정하면 되겠죠. 여기는 출력 형태의 표처럼 줄간격이 넓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여기는 줄간격 1.5줄로 따로 변경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4도 마무리되었고요. 이제 슬라이드 5번 가주세요. 그리고 제목 여기 클릭해서 또 제목을 입력하세요. 이번에도 아래 상자 사용하죠. 이번엔 슬라이드 5에선 차트 만들어요. 차트 삽입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혼합을 눌러주세요. 기본 묶은 세로막 대형 되어 있는데요. 차트의 세부 조건 위에 보면은 1번, 2번 나와 있는데 2번에 차트의 종류 묶은 세로막 대형 되어 있죠. 그래서 계열 1에서 3까지 나와 있는데 계열 1과 2 묶은 세로막 대형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계열 3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출력 형태에 보면 소화기가 있고 사춘기가 있고 그 데이터들이 오른쪽에 연도별로 나와 있죠. 소화기 써있는 게 계열 1이고요. 사춘기 써있는 게 계열 2예요. 계열은 각각 그래프 종류가 다르다고 소화기 앞에 사춘기 앞에 그 표시가 나와 있죠. 소화기는 막대 그래프하고 같은 색상으로 되어 있죠. 사춘기는 표시기는 꺾은 선형 그게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계열 1은 묶은 세로막 대형이 맞고요. 계열 2 여기는 묶은 세로막 대형이 아닌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는데요. 이거는 세부 조건에 데이터 서식해서 사춘기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이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그 지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 이것도 있죠. 그래서 보조축 여기는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계열 1, 계열 2 완료했고요. 계열 3 손대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조금 기다리면 차트 만들어졌는데 출력 형태 차트하고는 아주 다르게 되어 있죠. 그리고 차트에 사용할 데이터들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화면 크게 해놓고 제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계열 3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D열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삭제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계열이 B열과 C열에 나와 있죠.
출력 형태에서는 수화기, 사춘기, 행 단위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열 단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성할 때 출력과 동일한 모양으로 여기 이렇게 작성을 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항목 1에다 수화기, 항목 2에다 사춘기 이렇게 계열을 입력하고 그 다음에 B열에서 F열까지 이 5개 열에다가 2017년에서 2021년 이렇게 항목을 입력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행렬 전환이라는 이 메뉴 있죠. 이걸로 변경해줘야지 차트의 모양이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다가 보이는 그대로 계열 입력하고 항목 입력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계열 B1에는 수화기, C1에는 사춘기 이렇게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항목 1에서 항목 4까지 그 다음에 하나 더 내려와야지 항목 5개 입력할 수 있죠. 여기에는 2017년에서부터 2021년까지 출력 형태 보이는 내용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 엔터키 눌러주세요. 이런 메시지 나타나면 그냥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수화기하고 사춘기 데이터, 수화기 데이터 여기 이렇게 5개 3689에서부터 13774까지 연도별로 데이터 입력하고요. C열의 데이터도 그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할 때 천단위 구분교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입력했다면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출력 형태에서 그래프 아래쪽에 있는 표, 내용 모두 입력되었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출력과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천단위 구분기호 필요하죠. 컨트롤 숫자 1키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셀 서식 이걸 실행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표시 형식은 범주에 일반되어 있는데요. 숫자로 선택 그리고 천단위 구분기호 사용 선택을 해주고 확인 눌러주세요. 이제 여기는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건 닫도록 할게요. 만약에 다시 수정이 필요하다면 차트 디자인에 데이터 편집 있습니다. 여기 위에 아이콘 있죠? 클릭하면 다시 열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력 형태 세부 조건과 출력 형태 보고 작성하도록 할게요. 차트의 높이는 조금 키워놓도록 할게요. 차트 바깥쪽만 선택되어 있는데요. 차트 영역이 선택되었다고 오른쪽에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세부 조건 바로 위에 2번에 글꼴과 외곽선 지정이 있죠. 차트 선택을 없애고 보면은 차트에 외곽선이 없어요. 그래서 차트 영역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식 그리고 도형 윤곽선에 외곽선은 검정만 지정하면 돼요. 그 다음에 홈 탭 가주세요. 이번에 글꼴은 도둠으로 변경하고요. 글자 크기는 전체 16포인트죠. 그 다음에 글자색 검정으로 바꿀게요. 이제 차트 제목 여기 클릭한 다음에 차트 제목을 마우스로 드래그 하세요. 그 다음 출력 형태 보이는 제목으로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한 후에 바깥 테두리 다시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 안에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글자들 블럭 설정한 것과 동일해요. 그러면 여기도 글꼴 지정해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궁서라는 글꼴 사용하죠. 그러니까 궁서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는 게 가장 빠르게 지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글자 크기 24포인트로 지정을 해주고요. 굵게 속성 지정 그 다음에 서식으로 가주세요. 도형 채우기 여기는 흰색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도형 윤곽선 지정 있죠. 이번에도 검정만 지정하면 돼요. 그리고 도형 효과 열어주세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림자에 대한 지시가 있죠. 그래서 바깥쪽에 지정되어 있는데요. 오프셋 왼쪽 지정하라고 했죠.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바로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에 대한 게 있습니다. 차트 제목 말고 차트만 선택되도록 이렇게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차트 영역에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랑을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그림 영역은 마우스 이렇게 올렸을 때 그림 영역 나타나면 클릭하세요. 다시 여기도 도형 채우기에서 지정되어 있는 색상 흰색을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다른 작업하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은 차트 요소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세요. 그러면 제일 아래쪽에 있는 범례인데요. 이건 안 보이죠? 체크 해제. 그리고 그림 영역 안쪽에 있는 선 이거는 눈금선인데요. 이것도 출력에 안 보이죠? 체크 해제. 그리고 그래프 아래쪽에 표가 보여야 되죠? 이거는 보이도록 데이터 테이블 체크 이걸 해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건 닫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서식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했죠. 그러니까 바로 다음 값 표시 확인하면 되는데요. 2019년의 데이터 여기에서 계열은 수화기 7876 이 값이 이 막대 그래프 위쪽에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 선택 그리고 5개 모두 선택되었죠. 다시 한번 이 막대 그래프만 클릭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면 위쪽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부 조건에 없고 출력 형태만 보고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현재 그림 영역 보면은
왼쪽, 오른쪽, 아래 테두리가 보여야 되는데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 영역에서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하면 위쪽까지 테두리가 나타나니까요. 이거는 왼쪽에 있는 숫자 아무거나 클릭하고요. 위에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 검정, 오른쪽에 숫자 아무거나 선택,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그리고 아래에 표 글자 아무거나 선택, 도형 윤곽선의 검정 지정. 이렇게 해주면 출력 형태처럼 테두리가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렇게 눈금선도 나타납니다. 이제 왼쪽의 숫자들 출력과 동일하게 단위가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최소값 0이고요. 2000 단위씩 변경, 그리고 최대값 16000. 여기는 바꿀 필요 없죠. 오른쪽에 숫자 확인해 보세요. 여기는 변경할 필요가 바로 있어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수정해야 되는데요. 메뉴 어딘지 찾아가지 말고요. 조금 빠르게 하려면 차트 바깥쪽 클릭,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숫자 클릭하세요. 그러면 옆에 축 옵션에 최소값, 최대값, 기본 바꿀 수 있게 나타나요. 그러면 단위부터 항상 먼저 변경하세요. 기본 단위 1000인데요. 2000이라고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세요. 이렇게 입력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블록 설정에서 바로 이걸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2000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면 오류 없이 바로 이게 변경되는 거 나올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 자동으로 만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최대값은 수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눈금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혹시나 눈금 보이지 않는다면 이 눈금 열어서 주눈금, 바깥쪽을 없음이나 안쪽으로 바꾸고 다시 한번 바깥쪽, 이렇게 하면 옆에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번 문제에서는 왼쪽과 오른쪽 모두 최소값이 0으로 나타나는데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에서 최소값이 0이 아닌 하이픈으로 표시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바뀌는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바뀌는 데이터를 먼저 선택해주고 여기 축 옵션 아래 표시 형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범주를 회계로 변경, 그리고 기호는 없음으로 선택. 이렇게 하면 최소값만 하이픈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나타나요. 저희는 이번엔 바꿀 필요 없으니까 다시 숫자 서식으로 바꿔 놓을게요. 그 다음에 출력 형태 또 잘 보면요.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여기에서 꺾여 있는 부분에 있는 동그라미, 이게 표식인데요. 표식을 그냥 클릭하세요. 그러면 5개 모두 선택되었죠. 그러면 표식의 모양이 다른 것 출력 형태 보이죠? 이걸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옵션, 그리고 아래쪽에 채우기 및 선 눌러주세요. 표식 있죠? 클릭한 다음에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 선택, 그리고 형식 열어서 종류를 출력 형태하고 동일한 모양 선택, 그리고 크기는 너무 작으니까요. 크기를 10으로 변경하세요.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너비 잘 보면 현재 만들어진 게 조금 작을 거예요. 그걸 조정하기 위해서는 차트 바깥쪽 클릭,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막대 그래프 아무거나 클릭. 그러면 오른쪽에 간격 너비 조절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현재는 219%, 저는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간격 너비라는 거는 막대 그래프 사이 이 간격, 여기가 퍼센트가 커진다면 당연히 넓어지겠죠. 그러면 그만큼 막대 그래프는 너비가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만 키워주면 되는데요. 간격 너비를 퍼센트를 키우는 게 아니고요. 너비를 좁게 하니까 퍼센트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150이라고 저는 입력하고 엔터키 누를게요. 그러면 간격 너비가 좁아지면서 막대 그래프는 그만큼 너비가 커지죠. 150% 이 정도로만 지정하면 정답 파일하고 비슷한 크기로 맞춰질 거예요. 이제 도형 삽입할게요. 도형 삽입은 여기에 나타나죠. 먼저 도형 삽입할 수 있도록 메뉴 가서 도형 열어주세요. 그리고 아래쪽에 별 및 현수막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바로 나타나죠. 폭발이라는 건데요. 이거 클릭하고 마우스 드래그 해주고 크기 위치 맞춰 놓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도형은 세부 조건에 스타일 지정이 있죠. 이거 먼저 해야 돼요. 도형 서식에 도형 스타일 위에 목록이 있습니다. 이걸 연 다음에 마우스 올리면 이름 나타나죠. 미세 효과 파랑 강조 1, 이걸 클릭을 해주세요. 이제 글꼴 설정해주면 되는데요. 홈 탭 가주세요. 그리고 여기에선 글꼴 굴림으로 변경해주고요. 글자 크기 여기는 18포인트 지정되어 있죠. 그리고 커서가 깜빡이고 있는데요. 왼쪽에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락에서 가운데 맞춤해주고요. 텍스트 맞춤도 위쪽이 아닌 중간 선택. 그리고 이제 이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슬라이드 5도 모두 완료했습니다. 그래프의 색깔들 조금 다르더라도 시험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이거는 감점 대상에선 제외돼요. 그러면 이제 6번으로 가주세요. 다시 제목 클릭해서 제목을 입력하세요. 슬라이드 2와 슬라이드 6, 여기에선 아래 상자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테두리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세요. 이제 도형들 만들면 되는데요. 제일 뒤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면 돼요.
순서는 상관이 없지만 뒤쪽에 있는 게 가려지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부터, 그리고 앞에 있는 거,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도형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세부 조건을 보면은 도형뿐 아니라 스마트 아트라는 것도 두 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스마트 아트를 먼저 만들어도 되고 도형을 만들어도 되고, 그거는 순서 상관이 없습니다. 출력과 똑같이 같은 모양으로, 같은 위치, 같은 크기로 그렇게 배치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커다란 도형부터 만들게요. 도형 목록을 먼저 열어주세요. 사각형에서 있습니다. 여기에선 둥근 한쪽 모서리, 이걸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도형의 크기와 위치는 위쪽의 제목과 아래쪽에 있는 내용들, 이걸 비교해서 어느 정도 크기면 되겠다, 대충 감이 올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도형의 색상은 현재 흑백으로 보이고 있지만 색상이 조금 옅은 색으로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도형 채우기에서 색상을 이것보다는 조금 옅은 색으로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형의 테두리, 여기도 모두 나타나 있어야 하는데요. 도형의 테두리는 기본 지정되어 있으니까 따로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이제 제일 위쪽에 아토피의 원인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목록, 도형 서식에서도 열 수 있죠. 기본 도형 목록에 가면 있습니다. 육각형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글꼴과 색상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설정할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같이 하도록 할게요. 바로 아래쪽에 나오는 도형, 유전에서 복합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각각 도형이 아니고요. 스마트 아트라는 거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삽입을 위해서 삽입 메뉴 가주세요. 그리고 스마트 아트라고 영어 써있죠.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모두에서부터 이렇게 목록형, 프로세스형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위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모양을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프로세스형, 여기에 나와 있죠. 연속 블록 프로세스형, 네모는 3개만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는 추가하면 되니까요. 이게 맞아요. 그럼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텍스트 각각 클릭해서 내용 입력해도 되는데요. 하나 더 추가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선 이걸 열어주세요. 그리고 각각 클릭해서 내용을 입력하세요. 엔터키는 아직 누르지 마세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야 되니까 엔터키 누르면 새로 네모가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에서 복합을 입력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 상자 필요 없으니까 닫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크기는 드래그해서 우선 비슷하게만 맞춰 놓으세요.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보면은 스마트 아트 디자인에서 3차원의 만화, 3차원의 벽돌 이렇게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나타나는 게 첫 번째 것, 아래쪽에 나타나는 게 두 번째 거예요. 그러면 3차원의 만화를 첫 번째 거에 지정해야 되죠.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목록 연 다음에 3차원의 만화라고 나타나면 이걸 클릭하세요. 그리고 뒤쪽에 화살표가 옅어서 잘 안 보인다면 색 변경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색깔이 각각 다르게 지정되어 있다면 흑백으로 봤을 때도 이 4개 상자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변경한다면 같은 색으로 지정된 것 중에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위에 있는 이 기본 테마색에서 해도 되고요. 정답 파일에 있는 것처럼 강조 6에서 이거 선택해도 돼요. 어떤 거라든 시험은 흑백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색상은 여러분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색 변경을 해도 여러분이 비슷하게 변경하고 싶은 것으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글꼴 설정해야 되죠. 도형은 한꺼번에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 아트는 하나씩 이렇게 선택해서 변경해 줘야 돼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여기에는 도둠 18포인트죠. 그래서 먼저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 그리고 글자 색이 검정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여기를 검정, 바로 이렇게 검정 보인다면 이렇게 열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여기를 클릭하면 검정으로 변경돼요. 이제 아래쪽에는 다시 커다란 도형, 배경으로 사용되는 게 있죠. 그거부터 만들게요. 다시 목록 열어주고요. 사각형에서 네 번째 거 있죠. 이거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노란색 핸들이 보이는 도형들이 있을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렇게 모양 바꿀 수 있는데요. 제가 따로 모양 변화 설명하지 않은 거는 변경하지 않아도 되니까 설명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설정은 다른 도형과 같이 할 거니까요. 이제 주요 증상 써있는 도형 만들게요. 도형 서식에서 도형 목록 열고요. 사각형에서 도형 5번째 거 선택,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화살표 되어 있는 것, 이거는 이번에도 스마트 아트예요. 그래서 삽입으로 가서 스마트 아트 눌러주세요. 이번에도 쭉 이렇게 내려가 보면은 관계형에서 모양을 찾을 수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동일하죠. 선택, 그리고 화살표 기울임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설정돼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각각 클릭해서 가려움, 붉어짐, 내용을 입력을 먼저 해놓으세요.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만 선택된 상태로 다시 크기 조절하고요. 위치도 우선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여기도 먼저 스마트 아트 스타일 바꿔야 돼요. 두 번째 거는 3차원 벽돌 되어 있죠. 3차원의 벽돌이라는 거 5번째 있습니다. 여기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화살표가 위아래로 이렇게 기울어진 것처럼 보이는데요. 현재 색깔이 동일해서 잘 안 보일 거예요. 색 변경 들어갈게요. 색상 다른 거 지정하면 조금 더 잘 보이겠죠? 저는 이렇게 조금 더 진한 거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글꼴 설정도 해줘야 되겠죠? 홈 탭, 그리고 이번에도 동일하게 도둠에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해 주세요. 글자 색은 흰색이니까 색상 변경하지 않습니다. 이제 아래쪽에 습진과 포진 남았는데요. 잘 보면 습진 도형, 포진 도형, 동일한 도형인데 회전만 되어 있죠. 그래서 습진 도형 만들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아래 순서도로 가면 순서도 문서라는 도형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서 마우스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바로 복제하지 말고요. 이 도형의 크기 위치 맞춰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복제하는 게 조금 편하겠죠. 그래서 왼쪽에 만들어진 도형 모두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 놓으세요. 뒤쪽에 있는 도형, 스마트 아트 모두 선택되어도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글꼴 전체 설정할게요. 먼저 도둠, 글자 크기 18포인트로 변경해 놓고요. 글자 색은 검정으로 바꾸세요. 스마트 아트는 같이 선택되어 있어도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도형들 색상 바꿔야 되죠. 테두리는 따로 바꿀 필요 없죠. 도형 서식 까주세요. 그러면 각각 클릭해서 도형의 색상, 임의의 색상으로 여기 도형 채우기에서 변경해주면 되는데요. 글자가 검정색이니까 옅은 색 중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글자를 각각 도형에 입력을 해놓고 확인을 해야지 전체적인 배치 잘 맞출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3개 도형을 먼저 변경을 해보세요. 그러면 앞에 3개 도형 그리고 뒤에 있는 이 도형까지 각각 색깔들 변경을 해보세요. 정답 파일 보고 있더라도 동일한 색상 할 필요 없습니다. 습진 써있는 이 도형은 오른쪽에 포진으로 복제해야 되죠. 컨트롤 키와 쉬프트 키 같이 눌러주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복제. 그 다음에 이 도형은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용을 포진으로 변경하세요.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도형, 여기는 테두리가 다르죠. 그래서 도형 윤곽선으로 가서 먼저 대시를 파선으로 변경, 그리고 굵기도 조금 굵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를 현재보단 조금 굵게 1과 2분의 1포인트로 바꿀게요. 그러면 왼쪽에서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오른쪽에 만들어야 되죠. 뒤쪽에 있는 도형은 복제하면 돼요. 클릭해서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드래그해서 복제. 그리고 이 도형도 회전이 필요하죠. 그래서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해주세요. 이제 제일 위쪽 도형부터 제일 끝에 망막박리 여기까지 모두 만들면 되는데요. 스마트 아트 2개가 출제되는데 왼쪽에서 모두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두 도형으로만 만들면 되죠. 그러면 도형들 제가 먼저 만들어 놓고요. 배치하는 거는 여러분이 출력 형태 보고하면 되니까 쉽게 배치할 수 있을 거예요. 도형의 종류가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만들어 놓고 제가 어떤 도형을 사용했는지 설명하도록 할게요. 만들면서 글자가 내용이 입력되어 있어야지 배치하기 조금 편하니까 제가 우선 내용까지 입력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이 도형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도형 목록을 먼저 열어주세요. 첫 번째 도형, 기본 도형에서 여기 오각형 도형을 찾아 마우스 드래그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아래 보습제 써있는 도형은 블록 화살표에서 두 번째 줄에 있죠? 화살표 오각형, 이걸로 만들어졌고요. 그 옆에 항히스타민제, 이거는 바로 옆에 있는 화살표 갈매기형 수장, 이 도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면역 억제제, 이 도형은 아래 순서도에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있죠? 순서도 저장 데이터, 이걸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제, 여기 이 도형은 별 및 현수막, 여기 아래쪽에 있습니다. 두루마리 모양, 가로로 말림, 이 도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는 도형, 이거는 제가 내용을 왜 입력하지 않았냐면요. 먼저 이 도형의 모양, 순서도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순서도의 순차적 액세스 저장소, 이 도형인데요. 그냥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만들어 보면 이 모양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도형 서식에 회전해서 상하 대칭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런데 상하 대칭을 해서 내용을 입력을 해보면 글자가 이렇게 거꾸로 입력이 되어 나타나요. 그래서 상하 대칭한 경우에는 도형에 직접 입력하지 못하고요. 이 안에다가 텍스트 상자를 따로 만든 다음에 그 안에 내용 입력해서 도형 안에 입력한 것처럼 보이게 해야 합니다. 시험 채점에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으니까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럼 여기에 텍스트 상자 만들기 위해서 도형 서식의 왼쪽에 보면 텍스트 상자 써있죠. 이거 클릭하고 너비 동일하게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하고 이 상자 바깥쪽 테두리 선택, 그리고 여기 홈탭에서 여기도 글꼴 동일하게 도둠, 그리고 글자 크기 18포인트, 그리고 글자색 검정, 그리고 단락에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놓고요. 화살표 키로 조금씩 움직여서 도형 안에 가운데 정렬되어 있는 것처럼 해주세요. 그러면 선택 없애고 보면은 도형 안에 입력한 것과 동일해요. 그런데 아직 글꼴 설정 전체 안 했기 때문에 이것만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텍스트 상자 만들었다면 전체 도형 같이 선택해서 그 다음에 한꺼번에 지정해주면 되죠. 도둠에 18포인트, 그리고 단락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가운데 맞춤, 텍스트 맞춤도 중간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아토피 합병증, 이 도형은 보면은 모양을 변경할 수 있는 노란색 핸들이 4개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많이 변경하는 도형은 기본 도형이 아닌 블록 화살표 이 그룹에 있는 도형인데요. 모양 찾아봐도 이 도형과 같은 게 없을 거예요. 도형 서식에서 다시 볼게요. 도형을 다시 봐도 비슷한 게 없죠. 그러면 네모 상태에서 오른쪽만 이렇게 표시된 것 비슷한 거 찾아보면 이 도형이 비슷할 거예요. 그러면 이 도형 오른쪽 화살표 있죠. 이걸 클릭해서 한번 드래그해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노란색 핸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형과 동일하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래서 모양을 바꾼 다음에 내용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요. 대상 포진 써있는 도형도 볼게요. 도형 목록 열어주고요. 이번엔 기본 도형에 있습니다. 평행 사변형 선택해서 만들어주고 오른쪽에 망막박리 이 도형과 같은 거죠. 습진, 포진 이것처럼 좌우 대칭으로 회전만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백내장 도형, 이 도형은 찾기 쉽죠. 도형에서 사각형에 있는 두 번째 것 이거 선택을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전이 되어 있죠. 위에 회전 핸들이 있는데요. 마우스로 클릭해 움직이면 회전할 수 있는데 Shift 키 누르고 움직이면 15도 단위로만 이렇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도 정도로만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회전시켜 놓으면 돼요. 그러면 글꼴과 테두리 모두 설정이 된 거죠. 이제 각각 색깔만 조절해주면 되겠죠. 각각 클릭해서 도형 서식에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임의 색상으로 지정하세요. 그 다음에 이 도형 여기에는 글자색이 흰색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글자색 흰색 변경하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보습제와 아래 이 도형 두 개 사이에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도형 목록 연 다음에 선에서 네 번째 것 연결선 꺾임 이걸 선택하고요. 보습제 이 도형으로 가져가면 연결할 수 있는 점이 나타나죠. 여기에서 왼쪽에 있는 이 연결점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이렇게 이동하세요. 그리고 아래에 있는 면역 억제제 이 도형에 가서 연결점 여기 가면 선 모양의 출력과 동일하게 나타나죠. 그러면 이제 연결점에서 마우스 놓아주세요. 여기도 노란색 핸들이 있는데 이건 조절할 수 있는데 이번 문제에선 조절할 필요 없어요. 선의 색상, 선의 굵기만 조금 조절하면 되는데요. 선의 색상, 선의 굵기 그리고 연결점 여기에 동그라미 모양으로 보여야 되죠. 이걸 수정하기 위해서 도형 서식에 보면은 도형 윤곽선 이것만 지정할 수 있게 나오죠. 여기에서 색상 검정 다시 도형 윤곽선에서 두께 이거는 조금 두껍게 1과 2분의 1포인트로 바꿀게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 제일 아래 화살표 여기 가서 제일 밑에 것 화살표 스타일 11 이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만드는 건 모두 끝이 났고요. 왼쪽에 모두 도형들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여기는 글자 써 있는데 여기서 화살표 이렇게 된 상태에서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하면 이게 다르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우스 드래그를 이렇게 해서 선택하고요. 마우스 포인터가 화살표로 보일 때 그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 그룹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 도형들도 모두 선택, 아래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까지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그럼 이렇게 선택하고 역시 여기도 화살표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화해서 그룹 이렇게 해주세요. 왼쪽에 그룹화된 도형 먼저 선택하세요. 애니메이션 탭 가주세요. 세부 조건의 1번에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것은 밝기 변화죠. 그래서 밝기 변화 클릭 그러면 모양이 잠깐 바뀌고요. 왼쪽에 이렇게 1번 나타납니다. 그러면 2번에 도형 편집에 지정되어 있는 것 닦아내기죠. 선택을 해주고요. 괄호 안에 오른쪽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효과 옵션이에요. 열어서 여기서 오른쪽에서 지정을 해주면 모양 바뀌고 2번 나타납니다. 그러면 슬라이드 순서 1번, 2번 세부 조건 위에 애니메이션 순서 이대로 나타났고요. 이제 파일 저장 한번 해주고요. 슬라이드 1에서 슬라이드 6까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틀린 거나 배치 다시 한번 조절할 거 있다. 그런 것들 수정을 해주면 되고요. 시험 시간은
1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검토하는 시간 충분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여기에 별표 나타나는데 이거는 여기 클릭하면 애니메이션 이렇게 1번, 2번 이 순서로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검토 모두 끝났다면 마지막으로 파일 저장하고 이 파일을 시험장에서는 감독관 PC로 제출, 그 다음에 제출이 끝났다면 여러분의 컴퓨터는 놔두고 감독관에게 가서 파일 제출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그 다음에 퇴실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제 파일 저장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다시 한번 강의 없이 혼자 해봐도 되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보도록 하죠.